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날짜도 그렇고요. 유독 이번 달은 길게 느껴지는데요. 변동성도 크고 이 큰 하락장을 경험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달도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군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차별화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네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금융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금융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금융TV 전무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일대일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양호해요. 양호한데 어제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싶은 게 미국 시장이 어제 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다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가 펼쳐져야 되는데 여전히 차별화로 몇몇 애들만 움직여요. 뭐 제형솔루텍, 원익PNE, 그다음에 뭐 우수MS 뭐 등등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흐름만 나와주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가 더 많은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554개, 코스닥도 737개.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양상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별 문제가 없어요. 코스피 한번 봐봐요.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아주 살짝 마이너스가 났었던 흐름에서 지금은 코스피가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돌아서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할 거였으면 아침서부터 이렇게 세게 움직여줬겠죠. 그래서 아침서부터의 흐름을 봐서는 그냥 오늘은 혼조세.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락할 일은 없지만 뭐 빠지면은 뭐 1%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올라가도 평균적으로 1, 2% 정도 뭐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는 철강주하고 건설주하고 정유주하고 뭐 이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오늘은 그 올라갔던 애들이 죄다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눌림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로 흐름은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뭐 삼성전자하고 저쪽이 움직여주니까 LG노텍 2%대 강세. 일단은 순환매 양상이긴 한데 좀 재미없는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서 전체적으로 되게 그냥 혼조세로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움직이다가 지금 장시작한 지 52분 지난 현 상황에서는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아무래도 9월 8일 날에 이제 킨텍스에서 열리는 현대차라든지 뭐 효성이라든지 뭐 10개 이제 그룹사들이 모여가지고 수소 모빌리티 쇼 뭐 그때에서 뭔가 이제 행사도 개최하고 뭐 수소 뭐 협의체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갖고 뭐 수소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서부터 이제 뭐 도약을 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 최근에 이제 전해드렸던 부분들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제가 9월 8일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아직 9월 8일 안 됐죠. 그래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저렇게 움직이다가 9월 8일쯤 되면 아마 피크 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도 공략도 안 하고 내일도 공략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9월 7일쯤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9월 8일 날에 그 얘기 나오게 되면 거의 뉴스가 나오면 거의 뉴스에 팔아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증시 격언처럼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겁니다. 기대감에 우수 MS 급등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신흥 SA, LNF, 영화테크, 원익 P&E, 다 수소차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후성,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에코프로 8% 급등. 이쪽만 좀 강세를 주고 뭐 나머지들은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네요.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예상은 되지만 이 지루한 흐름을 예상을 한 이후에서는 결국은 3,200을 안착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8월 31일인데 뭐 말일이라 그렇다 치고 9월 달서부터 3,200을 안착을 하는 흐름으로 갈 거를 좀 예상을 해보면서 좀 잘 버티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많이 올라가면 한번 팔고 다른 낙폭과도 종목이 있죠. 그런 쪽으로 순환매를 타는 게 유리한 장이에요. 언제까지? 3,200에서 3,300 그 사이로 올라갈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매매를 돌리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전략을 또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던 거니까 그 전략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 계속 유지를 시장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이다 말씀 주시면서 시황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케이스트가 6.2%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보락도 3%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IHQ 0.6%, 한원 시스템 1.3%, 네, 초록빛 미디어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원익큐브입니다. 수익률 2.3% 달성하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34%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키스트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다시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 대응으로서 키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후성이 좀 더 빠졌으면 그렇죠?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으면 저거를 매매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잘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키스트로 오늘은 표적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따 가격 전략은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날에서도 표적 종목 원익큐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큐브 어제 3,940원인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3,840원이었나? 어쨌든 3,940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4,030원까지 올라갔을 때 약 2.3%의 수익을 줬다가 지금 밀렸는데 뭐 3% 달성은 4,055원 정도면 3% 달성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점이 4,100원짜리고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 자리도 한 4,500원.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매매로의 그 폭은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3% 달성 뭐 조만간 할 거니까 잘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뭐 달성되면 그때에서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양호합니다. 뭐 이쪽에 은나노 와이어 해가지고 이제 폴더홀폰 관련 쪽인데 폴더홀폰 관련주 원익큐브뿐만 아니라 세경 하이테크 이쪽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파인테크닉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 파인테크닉스 여전히 오늘도 9% 강세 주네요. 그다음에 KH바텍,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모두 다 폴더오픈 관련주들 여전히 고점에 잘 떠 있고 떨어지지도 않고 강하고 그럼 순환매로 원익큐브, 폴더오픈 관련주 그거 외에도 파인텍 같은 것도 있어요. 폴더오픈 관련주들. 근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좀 부실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 작전주예요. 근데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사실 이걸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물량이 없어갖고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원익큐브가 훨씬 더 안전하고 이게 훨씬 더 낫기는 합니다.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이하인 종목과 뭐 1,400억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재무적으로 좀 더 안전한 원익큐브를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급등 명중한 종목으로 KH바텍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가 생겨서 혹시나 기업 외국인들이 팔아먹었나 싶어가지고 장 끝나고 봤더니 역시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와요. 어제 외국인들 22만 주 매수에 기관들 3만 8천 주, 그다음 연기금도 계속 사모펀드도 6만 9천 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아직도 꺾이지 않는 게 수급의 힘. 그래서 수급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뭐 갤럭시 플립 3하고 폴더 3가 지금 굉장한 인기리에 흥행 조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전 세계 판매량이 작년에 300만 대 팔렸던 폴더블 폰 시장이 올해는 750만 대에서 900만 대를 예상을 한대요. 뭐 삼성 그 리서치에서는 뭐 750만 대 예상을 하고 뭐 다른 조사기관은 900만 대 예상을 하는데 근데 어제 기사 나왔던 게 해외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 다 약 해외에서만 1000만 대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미 벌써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벌써 일주일 만에 100만 대 팔렸고 뭐 이 정도 속도면은 국내에서도 한 500만 대 이상은 팔리지 않을까요? 최소한 500만 대 이상이 뭡니까? 더 팔릴 수도 있고. 그러면 벌써 1,500만 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폴더블 폰 그 출하량 전 세계적인 출하량 내년이 1,380만 대 예상하는 건데 그거를 올해 그냥 달성을 해버리게 되면 기사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예상보다 뭐 더 빠르게 폴더블 폰 시장이 뭐 시작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거에 따른 뭐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실적치를 더 상향시켜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겠죠. 판매량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럼 내년도 더 늘려야 될 거고.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온 부분들은 아니지만 10월 달까지 전 세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아직 꺾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KH바텍도 고점에서 흔들리는 척하고 또 올라가고 흔들리는 척하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가격이 싸게 밑에서 잘 잡혀 있는 사람 17,700원대든 아니면 최근에 7월 달에 들였었던 22,000원대든 그런 자리에서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한 26,000원짜리가 안 깨지면 그냥 쭉 보유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은 떨어져서 26,000원이 깨지면 조정이 일로 들어갑니다. 다시 23,000원, 22,000원 떨어지니까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바닥에 산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대신에 비중 조절만 잘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 이하에서 계속 3만 원 넘어갈 때까지 3만 원 넘어가면 그 다음에 32,000원 가는 거고 그 다음은 35,000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볼 때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만한 수급과 흐름을 타고 있다. 이슈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유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키스트. 자, 키스트. 자, 좀 밀렸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 61선의 저항을 받고 밀렸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13,000원대 정도로 밀리면 좋아요. 가격대는 13,000원대로 밀리면 좋은데 뭐 오늘은 잘 안 밀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분할 매수로 공략한다면 13,500원 이하 가능합니다. 일단 매수 가격 13,500원이고 만약 오늘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내일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13,000원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중바닥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그래서 13,000원에서 12,500원이 여기가 중요한 전점의 지지 라인인데 여기서는 공략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근데 얘가 어차피 올라갈 거면 13,000원 이하로는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13,500원 이하로. 근데 이게 시장이 흔들어 버리거나 밀려버리게 되면 일로 내려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13,500원. 오늘을 장중에서는 13,5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할 수 있지만 내일에서는 13,000원에서 공략을 하셔라. 그렇게 해서 분할로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13,500원, 내일은 13,000원. 이렇게 해갖고 싸게 내려올 때 이중바닥형을 그리면 그때에서 예측 매수로. 그러니까 저점을 깨진다라고 보질 않고 시장이 어차피 저점을 지지라니까 웬만하면 안 깨져요. 그러니까 밀리면 싸게 사는 공략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올 때 한 17%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10에서 또 17% 정도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나오니까 밀릴 때 저점 매수로. 원래는 오늘 후성이 한 10% 빠졌으면은 후성을 공략하려고 그랬더니 후성이 잘 안 내려와서 그래서 그냥 키스트로 돌렸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의 표역 종목은 키스트였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이번 주 표저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저 종목 키스트 만나고 왔습니다. 엔터주죠.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매수가 1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 빠진다면 13,000원 이하로 좀 분할로 13,000원 정도에서 분할로 공략해보자. 밀리면 싸게 사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매수가, 비중, 종목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네. 자, 매수가 가격 비중은요? 28,000원에 28,000원에 네, 30%요. 30%. 28,000원이면은 올해 고점도 아니고 한 몇 년 되셨네요, 그렇죠? 2006년에서. 2002년. 아유. 2006년. 2006년. 네. 한참 되셨네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해도 돼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개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무지하게 많이 사가지고 원래 대형주들은 이게 이제 개별주들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대형주들은 수급의 논리가 너무나도 이게 정확하게 잘 맞아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고점서부터 흔들릴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들이 물량들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서는 이게 쉽게 가볍게 위로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아요. 아니 그럼 지금 팔아보고 다른 주식을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죠. 어차피 2006년에서 지금까지 버텼다면 그냥 계속 버텨야 돼요. 계속 버티는 게 맞아요. 얼마까지 버틸? 만약에 이게 다시 15,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걸 지겨워갖고 이제 다 손절을 하겠죠.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지겨워서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쯤에서는 다시 그 가격 28,000원대까지 회복을 해요.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야 돼요. 수급이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수급을 보면 이렇게 꼬여 있는 종목은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죠. 계속 팔아요, 지금. 계속 팔기 때문에 이게 급등하면서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말이 좀 안 되고 넌센스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개인들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어쨌든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해서 가져갈 거면 회사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막 조정을 뭐 몇 년을 받든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말 뭐 많이 빠져 15,000원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뭐 시장이 뭐 급락이라 15,000원 내려가는 거고 그냥 2만 원대에서 그냥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나가고 그러면은 3만 원, 3만 5천 원 나중에는 가요. 3년 뒤 정도? 물타기를 할까요? 물타기요? 15,000원까지 떨어질 텐데요. 물타기 할 거면 15,000원 내려가면 그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사는데 지금 이게 왜 안 가는 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다고 물타기를 해서 그래요. 단가를 더 낮추는. 단가를 더 낮추려면은 이게 더 떨어지면 해야죠. 더 떨어지면. 더 얼마까지 떨어질? 이게 얼마까지가 아니고 개인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200만 주 손절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 주 정도로 손절하잖아요. 그럼 물타기해도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 이슈도 없는데 500만 주를 손절하겠어요? 하한가를 떨어져야 손절을 하지.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금호그룹주 해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거래 정지되고 뭐 횡령 사건 뭐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아시아나항공 요때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죠. 그때 이제 막 그 횡령 사건 때문에 금호그룹주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무서우니까 이제 거래 정지 풀리고 급등한 다음에 밀려버리고 또 빠질까봐 무서워서 다 손절해 버렸어요. 그러더니 기관들이 열심히 사더니 어떻게 돼서 바닥에서 36%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터져서 급락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 손절하고 나가면 그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갑니다. 그렇다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조금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것보다는 좀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빠져서 그런가? 어쨌든 많이 빠져서 저렇게 단번에 급등이 나왔는데 대형주들은 저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들어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바로 움직이는 경우들은 좀 드물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복구는 가능해 보여요. 나쁘지는 않아요. 전망은 좋으니까. 폴더블 폰 전망 좋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폴더블 폰 전망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폴더블 폰 전망이 아주 어둡다. 그래야지만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웃기죠, 그렇죠? 반대로는? 네, 반대로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디스플레이는 끝났어. 이제 하면 안 돼. 다 손절하고 나가면 이제 세력들이 이제 뉴스를 다시 만들죠. 내년에서는 뭐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이게 대박을 칠 거다. 사실은 뭐 결과 나왔더니 대박이 아니에요. 그게 상관없어요. 대박을 칠 거다. 이런 걸로 기사를 만들어갖고 딱 내보내게 되면 그 기대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기대감이 너무 좋게 막 나와 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무거워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종목을 바꿔버리면 여보세요? 아니요. 바꾸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기를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일단은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제넥신 88,000원에 10%요. 제넥신 88,000원에 10%. 네. 자, 지금 저점이 깨져버렸는데 이렇게 저점이 깨진 종목은 아직 이렇게 추세를 돌리지를 못했어요. 이게 여기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로 가는 거거든요. 이 트렌드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 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6만 원까지 지금 내릴 생각인가 봐요. 네. 이걸 주가를 만드는 애들은. 마찬가지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걸 떨어진다 그래서 세력들이나 얘네들은 그닥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만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이게 하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또 차별화장이고 그래서 밀렸다가 어차피 이거 살리려면 지금 손절하기 좀 늦었죠. 그렇죠? 네, 아니 장이 나쁘지도 않은데 얘네들만 떨어지면 좀 억울하잖아요. 지금 벌써 88,000에서 20%나 떨어졌는데 더 밀리면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양봉 나고 돌릴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들어주면은 그때서는 한 8만 원 정도의 저항으로 걸릴 텐데 거기서 팔아서 나오세요 일단은.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 하락 트렌드를 있을 때는 저점에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또 저점에 사서 올라올 때 팔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 방법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락 트렌드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게 거꾸로 이제 이거를 차트를 거꾸로 돌리면 이게 상승 트렌드에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에서는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샀다 고점에 팔고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잘못 사가지고 고점에 물려도 어떻게 돼요? 물려도 고가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매매를 할 때에선 이렇게 상승 트렌드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면 물리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과거에 이제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뭐 후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물리다가 이렇게 수익이 나고 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는 트렌드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당장은 안 되고 좀 더 밀리면 네. 그때에서는 6만 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이전 저점 자리까지는 있으니까 여기 저점 자리까지 그때 있으니까 저기 물타기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는 물타기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톱텍. 자, 어제 반등이 세게 한번 나왔었었네요. 그렇죠? 쭉 하고 올라왔었었는데 올라왔다 다 죄다 밀렸는데 14,300원. 둘 중에 하나죠. 장기적으로 그냥 쭉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반등을 줄 때 또 12,000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끊었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올 때 끊었다가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매매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일진다이아. 매수 가격은 49,200원에 비중은 10%. 일단 수익이신데 윗꼬리가 아니고 지금 갭상승 주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저쪽에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는데 워릭 PN이 수소차 관련주들 우수엠에서 아침에 좀 강하고 일진 디스플 일단 IT 섹터 종목들이 지금 저쪽 애들이 강하면은 저게 순환매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든지 OLED 관련주든 PCB라든지 이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일진 디스플, 일진 다이아, 수익 중이면 한 절반이나 절반 이상 좀 팔아가지고 다시 밀리면 다시 사면서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쟤네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저쪽 2차 전지 수소차 저쪽이. 그러면 IT 섹터로 순환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IT 섹터로 어차피 내일서부터 9월 1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면 그런 쪽으로 다시 매매로 순환매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보락 2,310원에 30%입니다. 어떤 종목이요? 보락. 보라. 네네. 보라. 매수 가격이 2,310원? 2,310원. 비중은요? 30%. 30%, 2,310원. 일단은 수익은 3%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 정도 되면 제가 절반을 파시라 그랬죠? 저 2,600원까지 가려고. 2,600원까지 가보려고요? 네. 뭐 욕심을 내시는 거는 뭐 본인들 마음이시지만 네네. 이게 다시 밀리게 되면 키스트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키스트도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키스트도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보편적인 흐름인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보편적인 흐름인데 지금 종목들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뉴스가 나오면서 아까 좀 전에 톱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네, 켜버리게 네, 되면 네. 바로 팔면 되는데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절반만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 보락은 이제 식료품 관련주 해가지고 네. 그 설탕 대체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그 사카린 관련주 해가지고 과거에 좀 이슈가 됐었던 네네. 그래서 지금 보락 보면은 수급이 좋아요. 그리고 음식료 네. 가격들이 지금 뭐 라면도 빵도 그다음에 우유도 뭐 커피도 뭐 다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고 거기다 네. 추석도 좀 다가오고 있고 또 연말 되면 또 인상하고 또 새해 되면 또 인상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네네. 네, 뭐 그것만 인상하는 게 아니고 뭐 전기값도 인상하고 모두 인상하고 전체적으로. 모두 인상 전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망을 길게 보게 되면 좋을 수밖에 네. 없어요. 식료품들이라든지 음식 업종들은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기 때문에 네. 이게 우상향으로 가면 2,600원이 아니고 3,000원, 4,000원도 갈 수 있는 흐름인데 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말을 안 들고 안 들어먹고 왔다 갔다 해주니까 안전한 종목을 어차피 물려도 나중에 4,000원으로 올라갈 종목을 매매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가지 알죠? 그러니까 안전해요. 실적도 네. 계속 잘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더 네네. 잘 나올 거고. 그렇죠? 네네. 네. 실적도 계속 여기에 보면은 작년에 이게 회사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1,400억짜리 회사인데 좀 작더라고요. 작더라고요. 네. 작은데 그래도 식료품 회사 쪽에서는 어차피 굶어 죽지 않는 애들이니까 네네. 그렇죠? 안전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네네. 전년 동기 대비 당기 순이익이 300%가 늘었네요. 그렇죠? 306%나 많이 늘었네요. 근데 이제 300%. 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늘 거니까. 그리고 이 제품들은 가격을 한번 올리면은 도통 웬만하면 내려오질 않아요. 네. 뭐 쭈쭈바도 마찬가지고 라면도 마찬가지고 옛날 라면 뭐 200원, 250원, 뭐 150원 이렇게 던 게 한번 가격 올리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격 네, 한번 네.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뭐 얘네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영업이익들이 계속 네, 안정권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네. 괜찮은데 일단 2,600원까지 보신다고요? 가능성 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저 흔들리지 않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려도 버티시고 네, 버틸 거예요. 흔들려도 버티시고 그냥 가져가셔도 안전한 종목으로 보랑 말씀드릴게요. 네. 2,600원에서 괜찮죠? 거기서는 파세요 절반은.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지주요. 롯데지주.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440원에 14%요. 14%? 네네. 비중이 1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4%시네요?
네. 좀 파셨어요? 아니면은 아니, 저희가 42,000원대 매수를 했다가 네. 조금씩 해가지고. 분할 추가 매수하셔서? 네네네. 자,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졌지만 차트 자체도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 복구가 되는 거는 시간만 지나면 복구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안 움직여서 그런데 네. 거의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지금 약간 상승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려도 다시 올라가고 물려도 다시 올라가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이게 급등하는 조짐은 안 보이고 아마 옆으로 계속 요 그림이 아마 요쯤의 모양새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얘처럼 이렇게 좀 고생을 더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가격보다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11월 달 이후로 올라왔듯이 지금 요 상황이 한 이쯤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쯤이 아닌가 싶은데 좀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 그러니까 제가 얘가 상황을 왜 여기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인데 이게 이렇게 안 올라오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니까 여기면은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시간만 3개월 더 지나가고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버틸 수 있다면은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3개월에서 한 길게는 10개월 안에 이건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더 이거는 한 2, 3개월 정도 고민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캐몬 오랜만에 문자 종목으로 들어왔네요. 오늘 차트 모양 이쁘네요. 자, 일단은 매수 가격 4,570원에 비중 10%. 이 캐몬이 제가 타 방송에 있다가 이제 서울경제 TV로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처음으로 강하게 후성처럼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캐몬이었었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그때가 1,350원일 때. 근데 이제 왜 얘기를 요즘에서 안 하냐면 1,350원에 얘기를 했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300%가 넘게 올라가서 그래서 쳐다도 안 봤던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 주고 이렇게 수렴형 비스켓 만들어놨죠. 그 모양 아까 이쁘다 그랬죠. 모양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상승하겠다라는 뜻인데 다시 이전에 있었던 자리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다시 5,000원 돌파, 5,500원 잘하면은 6,500원도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1차는 5,000원, 2차는 5,5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차트는 이뻐졌네요. 일단 좋아졌으니까 좀 더 버티세요. 일단 5,000원 오면 불안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5,500원 오면 또 전화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텔콘 RF제약. 자, 텔콘 RF제약 매수 가격 7,050원에 비중은 29%. 여전히 수급이 돌아오지를 않네요. 여전히 돌아오질 않고 전저점까지 다 내려갔는데 이거는 아직 추세를 돌리질 못해서 이건 6,000원 돌파가 돼야지만 뭔가 추세를 좀 돌릴 것 같아요. 그전에서는 살아난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다시 반등 줬다가 또 저점 깨져버리게 되면 제넥신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제넥신이 어떻게 됐냐면 저점이 여기서 깨지고 하락을 타고 또 올라갔다 저점이 또 깨지고 이렇게 되시. 아까 제넥신 상담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락세를 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저점을 여기를 한번 깼지만 다시 들어줬으니까 6,000원을 안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못하면 얘는 다시 3,000원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3,000원까지 떨어지는 4,000원 이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올라가더라도 6,000원을 안착을 해줘야 얘가 7,000원, 8,000원, 9,000원으로 반등을 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시 140% 올라갈 수는 있는데 6,000원 안착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전에서는 다시 땅굴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뉴. 뉴? 네. 1,400원. 1,400원에
예, 10%예. 비중은 10%시고. 예. 자, 뉴도 이제 영화 관련주 쪽인데 최근에 제이콘테티가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쇼박스도 잠깐 움직이다 밀렸는데 예. CJ CGV도 한번 한번 볼게요. CJ CGV도 뭐 차트 지금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고 예. 여기 보면 수급도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이 지금 살아날라 그래요. 아, 그래 조금 올라오길래 오늘 어떻게 되는 거 궁금했어. 뉴도 마찬가지. 뉴도 지금 차트가 괜찮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은 이거 물리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절반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코로나 4단계, 3단계, 2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없죠. 예. 물론 예. 추석 전에 한번 발표한다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지금 싱가포르, 영국 외에서도 어제 덴마크가 전면 해지를 했어요. 예, 예. 왜 해지했냐면 뭐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국민 80%가 일단은 접종을 완료를 했고 예. 뭐 경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코로나 공존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그렇고 미국도 서방권도 다 그렇게 간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쫓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접종률이 55%쯤 되는데 이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도 뭐 70%대 갈 것 같아요. 예, 예. 1차 접종이. 그럼 2차 접종은 예. 한 40, 50% 올라오겠죠? 예.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시설들 이제 사람들이 접종만 돼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예, 그러면 예, 활성화된.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얘네들은 호재죠. 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얘기가 당장 뭐 한 달 안에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한 달 동안에서는 여기 11,000원짜리 있죠? 예. 여기서 한번 절반을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예.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서는 이게 돌파하고 알아서 14,000원, 15,000원 가겠죠. 그러니까 물려도 차라리 여기서 물리면은 나중에 호재 뉴스가 나와서 다시 땡겨 올려주니까 안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 주면은 지루하지 않은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관심이 지금 매수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만 그러면 절반 정도만 팔면요 짜증이 안 나요. 왜냐면은 팔았다가 내려가면 땡큐하고 다시 사면 되고 그렇죠? 예, 예.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내려가면 땡큐하고 또 사면 되고. 예. 근데 팔았더니 날아가 버리면 딴 거 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되니까 한 11,000원 정도서부터는 절반 정도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IHQ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다 엔터주들은 다 비슷해요. 아, 예, 예, 예.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IS에 CIS 12,700원에 20%입니다. 목표가를 16,000원 잡고 있습니다. 16,000원 정도 잡고 계시고 예, 12,700원에 비중 25% 하셨죠? 예, 그럼 일단 수익이신데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얘가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엄청나게 강한데 이게 9월 8일 킨텍스에서 있을 그 모임이 그러니까 그 행사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 이슈가 지금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16,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제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그때 이제 행사가 마무리될 쯤에서 이제 약할 것 같으면 그때서 발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그쪽 관련주들은 뭐 지금 뭐 6%, 21%, 5%, 8%, 5%, 7%, 10% 저쪽만 오늘 날아다니네요. 저쪽만 움직이는데 얘도 그걸로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보유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괜찮습니까? CIS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냥 순환매로 막 움직이니까 뭐 적자라는 애는 많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얘도 지금 흑자가 나와 있고 근데 이게 기업 내용으로 이번 타이밍에 움직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앞으로 뭐 왜냐면은 9월 8일 이후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고점을 치다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 내용이 좋아도 그때는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제가 보니까 수급이 좋거든요. 이 기관들이 최근에 사서 갖고 있는 물량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16,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것 같고 뭐 회사의 기업 내용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주가를 계속 올려주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차익 실현 나오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다 이쪽 애들이 지금 다 움직여준 거예요. PS텍도 지금 급등 나오죠. LNF, 신흥SA, 원익 P&E,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PNT, 에코프로 다 지금 급등 나오고 있어서 얘도 지금 원래는 쟤네들 움직이면 얘도 한 3%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별로 움직이는 게 없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키스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3,5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0.73% 상승한 13,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일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 분할로 접근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요. 현재 코스피 0.13% 하락한 3,14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하락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03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좀 지루해요. 지수는 지금 박스권이고 지루한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는 이미 많이 올라간 쪽이거든요. 많이 올라간 쪽인데 지금 또 가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 차트로 보면 원익 P&E, 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얘가 원래 이제 이름이 P&E 솔루션이었습니다. P&E 솔루션이었고 2020년도 여기 3월 달에서 공개 방송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마이너스 50%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길래 제가 그 비회원들한테 공개 방송 들어와 있는 200명한테 공짜로 원익 P&E가 P&E 솔루션하고 우수MS를 공짜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섹터들. 그래서 줬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100%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올라온 게 여기가 100%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뭐 300%인가 그럴 텐데 그때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오늘 또 가네요. 휘날레를 치는 건데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휘날레 치는 거예요. 원래 마지막 불꽃이라 그래서 상투를 치기 직전에 가장 밝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게 계속 움직이면 나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따라 움직일 거고 자동차 부품주 움직일 거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섹터 애들도 움직일 거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움직일 거고 반도체 장비 움직일 거고 이렇게 순환하니까 순환할 거기 때문에 뭐 이쪽 애들이 더욱더 아주 그냥 미치도록 그냥 쭉쭉쭉쭉 10,000%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밑에는 따라가니까. 근데 저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급락하면 이제 그게 문제라서 그렇죠. 어쨌든 우수MS도 그렇고 평화산업도 그렇고 가는 애들은 지금 이렇게 차별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LNF도 지금 얘는 근데 급등은 아니네. 자, 그리고 영화테크, PS텍. 일단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급등 나오는데 이게 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좀 급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저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순환매가 나오는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쪽에서 순환매가 나와주는지 계속 보시고 그럼 그쪽이 움직이면은 그쪽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는 콘덴서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쪽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이게 IT 섹터까지 돌아오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지수는 저는 그냥 평이하게 그냥 지루할 것 같아요. 가는 애들만 가고 차별화장. 그러니까 급등하는 애만 급등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얼음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만히 있는 흐름이 예상이 좀 되는데 또 특징적으로는 YG엔터가 지금 엔터주들도 제가
카메라 섹터하고 엔터주들 만만하고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아까 제가 영화가 산업 관련주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선진국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그 코로나의 공존으로 지금 계속 가면서 접종률들이 높아지니까 이제 전면 개방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들도 여러분들 접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거고, 뭐 쟤네들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뭐 사망자도 별로 안 나오고 확진자는 많이 나와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최고치는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망자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공존으로 가는 부분들을 이제 서방권에서는 선택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그래서 엔터주들이라든지 영화산업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쪽 애들도 바닥권역에서 좀 길게 볼 때에서는 물려도 안전한, 제가 예전에서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영화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과연 없어질까? 안 없어질 거라 그랬죠. 인류가 종말하면서 없어질 수는 있어도 인류가 종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산업이 유축이 됐다가 풀리게 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물려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안전한 쪽으로 작년부터 좀 얘기했었던 섹터들인데, 뭐 지금 뭐 YG엔터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뭐 다 그쪽 슬슬 플러스가 나네요.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전화 연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화화성요. 어떤 거요? 동화화성. 동아화성.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4,600원에 20%요. 14,600원에 20%. 자, 얘도 이제 수차 관련주 섹터로 엮여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들은 급등을 해서 튀는데 다 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반 정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를 팔았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14,000원대에서는 다시 사도 되고요. 네. 지금은 절반 정도를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은 아직 그 9월 8일 날에 있을 킨텍스에서 있을 그 수소차 예. 모빌리티 쇼, 뭐 그거 전까지는 이슈가 아직 살아 있어서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 지금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니까 그 정도는 절반은 좀 팔면서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두산 퓨얼셀. 자,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소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살아 있으니까 좀 더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얘도 한 6만 원 정도까지 해서 6만 5천 원 이 저항 라인까지 이슈가 아직 있어서 그 정도로 올라오면 좀 정리를 좀 했다가 밀리면 다시 사고, 그렇게 박스권 매매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6만 3천 원대면은 아마 수익으로 돌아서야 이제 매도가 쉽겠죠. 뭐 아직은 기대감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한 6만 원에서 다시 밀릴 것 같기는 한데, 느낌상 6만 3천 원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뭐 6만 5천 원, 뭐 그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그게 이제 매매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정도 상담을 마무리를 해보고, 자, 일단은 시장 흐름이 오늘 좀 지루할 거예요. 근데 급락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인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팔고 교체하는 건 괜찮지만 아직 안 올라온 상태에서 괜히 팔았다가 팔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뇌동매매에 휩싸이지 말고 지수가 3,200이 올라올 때까지, 만약에 갖고 있는 종목이 급등하고 튀면 그때는 팔아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잘 꾹 쥐고 있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후장도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잘 버티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오늘은 좀 지루할 거다. 종목별 차별화 단세 나타내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도 팔지 마시고요. 3,200 정도 왔을 때 쥐고 있자 계속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정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